안녕하세요. 위커문트입니다. 오늘은 매트릭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인간은 기계의 에너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현실로 보면 양털깎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인간들의 기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태양을 가려버리죠. 그러자 기계들은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화학 반응을 통해 나오는 열 에너지와 전해질을 에너지로 바꿔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인간의 뇌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이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주체는 금권 세력입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도 매트릭스의 인간들처럼 심장에 빨대가 꽂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죽죠. 우리 서민들은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우리의 자산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97년 IMF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환율은 900원에서 2000원, 코스피 지수는 1180포인트에서 270포인트. 이게 IMF의 결과입니다. 아주 참담하죠.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 조건 중 핵심이었던 4가지가 금융시장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파산기업 지원 금지, 고금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자본 세력이 한국을 양털깎기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중반에 한국은 반도체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맞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업들은 단기 외채를 마구 발행해 끌어쓰다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1달러에 9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여기서 2배 먹습니다. 12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270포인트까지 5분의 1 토막 납니다. 여기서 또 5배 먹습니다. 기존의 1달러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살 수 있었다면 97년 구제금융 이후에는 10주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때 기업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완전히 헐값에 내놓습니다. 국민들도 직장을 잃고 빚에 허덕이며 부동산이 헐값에 매물로 나오죠. 이때 외국 자본이 이런 자산들을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그냥 찍어낸 달러로. 이게 바로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이 들어와 국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쉽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금리를 올리고 파산기업은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옥석 가리기를 한 것입니다. 알짜만 먹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합법적인 금권 세력의 양털깎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배불리 먹여야겠죠. 그래야 좋은 상품의 품질의 양털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양털의 양과 질이 충분해지면 모조리 깎아가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매트릭스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매트릭스도 인간이 에너지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다른 인간을 액화시켜 양분을 줘서 성장시키고 쓸모없으면 폐기시켜버리니까요. 드디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네오와 요원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귀금속 대 신용화폐, 달러라고 볼 수 있죠. 요원들은 매트릭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신용화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의 능력은 매트릭스 안에서 한정되죠. 요원들이 네오를 넘어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원들의 힘이 매트릭스 안에서 한정된다는 것은 신용화폐 역시 신용화폐의 경제가 유지될 때만 무한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화폐는 갚겠다는 약속의 증서입니다. 발권력을 가진 주체가 무한히 찍어낼 수 있죠. 하지만 신용화폐는 사람들이 화폐로서 인정할 때만 그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종이 화폐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기존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용화폐가 네오인 귀금속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신용화폐의 근원이 바로 귀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화폐는 귀금속의 특성을 본따서 그리고 근본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용화폐를 망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영화에서는 네오가 각성을 합니다. 네오가 각성을 하고 나니까 감히 요원들 따위는 네오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극복할 수 없는 힘의 차이를 네오는 보여줍니다. 날아오는 총알도 멈춰버리고 한 손으로 스미스 요원을 제압하죠. 그리고 네오는 스미스를 파괴해버립니다. 왜 스미스는 네오를 죽일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미스는 네오의 대칭점이자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물인 스미스 따위가 네오를 죽이는 건 불가능했던 것이죠. 스미스는 네오의 일부가 자신에게서 복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오의 각성은 바로 귀금속 가격의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미스는 달러고 네오는 귀금속이라고 했죠. 달러는 치트키인 자신의 능력을 남발하여 무리하게 네오를 죽이려 했다가 결국 자신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정제하고 금값은 35불에서 800불까지 올라갑니다. 금값이 올라갔던 이유는 금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달러가 월남전으로 인해서 무한히 발행되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가치가 떨어진 달러를 버리고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산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전 싸움은 네오의 승리로 끝납니다. 매트릭스 2편 리로리드에서 초반부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미팅 중인 네오에게 누군가 물건을 전달합니다. 그 물건은 다름 아닌 스미스가 끼고 있던 이어폰이었습니다. 물건을 건넨 사람은 네오가 자신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죠. 스미스가 이어폰을 뺐다는 것은 매트릭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네오와의 싸움에서 죽은 게 아니었고 오히려 자유를 얻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통제를 벗어난 달러를 뜻합니다. 1971년 이후 가치가 떨어진 달러는 석유 결제와 연동시켜 5.1달러가 됨으로써 새로운 강력한 기축통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귀금속의 상승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은 금리를 20%까지 올리고 달러를 석유 결제와 연동시켜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작은 국가들이 석유를 팔 때 달러를 안 받겠다고 하면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고금리와 강달러를 버티지 못한 미국의 제조업들이 모두 도산해버리고 만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20%의 고금리면 누가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를 하고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또한 강달러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제품들보다 경쟁력이 없으니 팔리지가 않겠죠. 상황이 이쯤 되면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것보다 돈놀이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자 이때 미국에서 금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이 제조대국에서 금융대국이 된 것은 바로 80년대의 고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가라는 사람들이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파생상품이란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달러는 끝도 없이 계속 발행됩니다. 이제 통제를 벗어난 스미스는 악귀처럼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복사해버립니다. 심지어 다른 요원까지 먹어치워버리죠. 지금 달러가 생존하기 위해 신흥국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채의 수요가 없어지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금융위기를 일으켜 달러와 미국채의 수요를 만드는 현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미스는 다른 요원까지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악귀처럼 변해버린 스미스는 개걸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며 네오를 공격합니다. 네오를 완전히 핀치로 몰아넣죠. 네오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스미스로부터 도망쳐버립니다. 2차전은 스미스의 승리로 끝이 나죠.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한히 늘어나는 달러를 의미합니다. 바로 양적 완화죠. 수직으로 늘어나는 달러의 수처가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가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달러는 요한 스미스처럼 무한히 복제되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달러는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면 경제가 붕괴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달러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귀금속을 조작합니다. 절대 오르면 안 되는 두 가지 귀금속과 유가를 조작해버립니다. 산유국들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원유를 증산하여 공급 과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증산을 한다? 어떤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1년 금 생산량만큼의 금이 공매도로 쏟아집니다. 단 하루만에요.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살아남기 위해 치트키를 넘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버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네오를 죽이기 위해 매트릭스를 벗어나 인간 세계까지 들어가 버리죠. 이것은 룰을 어기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달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매트릭스 안에는 스미스 이외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스미스한테 먹혀버리고 만 것이죠. 스미스는 마지막으로 오라클까지 흡수해버립니다. 이것은 언론 통제를 의미하죠. 오라클은 인터넷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정확히는 다수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알려줄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그렇게 스미스는 오라클까지 흡수함으로써 인간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금권 세력의 조작과 시기가 절정에 달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인터넷마저 통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일까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제 채널도 폐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면 저는 구독자분들을 다른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완전히 통제를 벗어난 달러는 생존하기 위해 모든 다른 화폐들을 제물로 삼습니다. 달러가 무한히 발행되면 달러가 먼저 죽을 것 같지만 사실 다른 나라의 통화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달러는 살아남기 위해서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버리면 그 나라는 외화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나죠. 그럼 아직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와 미국채의 수요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러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달러만 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달러가 안전자산인 줄 알고 피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금융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달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것들로 불을 이동시키겠죠. 매트릭스를 장악한 스미스는 네오와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스미스는 네오를 마지막까지 몰아붙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네오를 보며 스미스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죠. 스미스는 마침내 네오까지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나 네오를 흡수하자마자 스미스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스미스의 분신마저도 모두 파괴되어 버리죠. 스미스가 네오를 흡수하자마자 왜 파괴되어 버렸을까요? 스미스는 네오의 부산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매트릭스 내에서 프로그램이 목적을 달성하면 프로그램은 파괴됩니다. 스미스는 네오로 인해 탄생된 부산물이죠. 그런데 그의 목적은 네오의 파괴였습니다. 네오가 파괴되자마자 스미스의 존재 의미도 사라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달러와 귀금속도 동일합니다. 신용화폐는 근본위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귀금속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신용화폐는 귀금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용화폐만으로는 돈자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화폐는 진짜 돈인 귀금속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존재니까요. 분신이 진짜가 되기 위해 본체를 죽여버리면 분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러의 운명인 것이죠. 달러가 귀금속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결국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 0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편 영화 내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햇살이 나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신용화폐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나오겠죠. 설계자가 오라클에게 가서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오라클은 as long as it can, 가능한 오래 라고 이야기하고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돈의 역사는, 정확히는 신용화폐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매트릭스에 내포된 사항들을 한번 풀어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제 채널의 개설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지배계층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개돼지 소리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정확하게 알려면 정치, 시사 모든 분야를 파고들어야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경제 분야만이라도 쉽게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간간히 정치, 시사를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경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쉽게 팩트를 가지고 찾아뵙는 이코몬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빨간 약 드실 준비 되셨나요?